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원격 수업이네요. 수능도 끝났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existence precedes essence라고 써놓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는 말인데 오늘은 이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어디냐면 챕터 10인데요. 지난번에 선생님 비행기 한번 태워줬죠. 암스테르담 같이 가자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오늘은 이 existentialism,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여가지고 이 실존주의가 뭔지 먼저 보시고 챕터 10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지 같이 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existentialism이라는 것은 실존주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전에 니힐리즘 배웠잖아요. 허무주의. 요거에서 나중에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철학적인 사조가 실존주의라는 거여서 허무주의랑 좀 되게 많은 연관이 있고 이 허무주의에서 나중에 이게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실존주의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Existentialism은 실존주의는 is a system of ideas 어떤 아이디어의 체계인데 사고의 체계인데 made famous by Jean-Paul Sartre라고 하거든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어요? 사르트르에 의해서 되게 유명한 생각의 어떤 시스템인데 in the 1940s in which the world has no meaning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and each person is alone. 모든 개인은 모두 다 혼자이며 and completely responsible for their own actions.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다 전적으로 개인이 지는 것이다. by which they make their own character.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의 특성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고의 체계가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만사 다 의미 없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는 딱히 주어진 의미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나의 의미를 찾아가야지 요렇게 이제 뻗어져 나가는 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세상은 world는 has no meaning 하니까 각자의 사람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본인이 취하는 행동에는 스스로에게 모두 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자. Existentialism is the belief that through a combination of awareness, free will, and personal responsibility 인식이나 아니면 자유의 의지나 아니면 개인적인 책임감 같은 것의 모든 혼합을 통해서 one can construct their own meaning 사람들은 자신만의 의미를 구축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 within a world that intrinsically has not of its own world는 세상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its own meaning이었겠죠. 세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awareness나 free will이나 personal responsibility 같은 거를 통해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exist, 존재하다라는 동사가 숨어 있잖아요. 자신의 존재는 누가 정의한다? 내 스스로 정의를 내려가야 한다. 요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힐리즘에서 어떤 식으로 뻗어져 나가는지 좀 느낌이 오지. 세상만사 다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의미를 직접 찾아가 봐. 그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르트르가 한 말이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말해줬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Existence precedes essence라는 것이에요. 여기 밑에도 써놨는데 existence가 존재하는 것이 essence보다 선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더 먼저 나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뭐보다?
본질보다. 근데 이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먼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는 내가 내 책임으로 내가 자유롭게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랄지 사회적인 어떤 제도랄지 이런 게 선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먼저다라는 게 실존주의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본인이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하자라는 게 실존주의인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뭐 의자 같은 거 있죠. 의자라는 물건은 에센스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의자는 뭔가 어떤 존재해야 할 이유가 먼저 있잖아. 앉을 무언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이유나 그런 그런 본질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의자라는 존재가 생겨난 것인데, 이거는 물건의 이야기이지 인간은 먼저 태어난 것이고 이후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existentialism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하는 거냐면, 헤이즐이 스크램블드 에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램블드 에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챕터 10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챕터 10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제가 뭐라 써놨는데 이거 좀 키워볼게. 헤이즐이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엄마 아빠랑 아침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스크램블드 에그는 왜 스크램블드 에그여야만 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아래 부분인데, Why are breakfast food breakfast food? 왜 아침 식사용 음식은 아침 식사 음식이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 Like, why don't we have curry for breakfast?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식사로 카레를 먹으면 안 돼? Hazel, 그냥 먹어. But why? I asked. I mean, seriously, how did scrambled eggs get stuck with breakfast exclusivity? 어떻게, 나 진짜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스크램블드 에그라는 거는 아침 식사 한정으로만 될 수 있는 거죠? You can put bacon on a sandwich without anyone freaking out. 누구도 막 이렇게 겁에 질리게 하지 않고도 샌드위치 안에 베이컨을 넣으면 되잖아요. But the moment your sandwich has an egg, 근데 네가 너의 샌드위치에 계란이 있는 순간 붐! 짜잔! It's a breakfast sandwich. 계란이 있는 순간 그거는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가 된다고요. 베이컨을 넣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에그를 넣는 순간 breakfast라고 exclusive하게 한정 지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헤이즐이 대뜸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아빠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죠. When you come back, 네가 암스테르담에 돌아오면 we'll have breakfast for a dinner deal. 우리가 저녁 식사로 breakfast를 줄게. 그럼 됐지? Deal? I don't want to have breakfast for dinner. 저는요, 저녁밥으로 아침 식사를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I answered.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I want to have scrambled eggs for dinner without this ridiculous construction that a scrambled egg inclusive meal is breakfast, even when it occurs at dinner time. 나는 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저녁 식사에 먹고 싶은 거예요. 스크램블드 에그가 들어간 식사라고 하면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말고 그냥 저녁 식사로 나왔을 때도 스크램블드 에그가 있으면 브렉퍼스트다. 근데 이 브렉퍼스트를 저녁으로 먹는다가 아니라 난 그냥 스크램블드 에그를 디너로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넌 지금 세상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깁니다. 헤이즐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스크램블드 에그를 왜 사람들이 브렉퍼스트라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스크램블드 에그를 그냥 디너로 먹겠다. 브렉퍼스트를 디너에 먹는 게 아니라 스크램블드 에그를 디너로 먹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쭉 가보면
44%라고 써진 곳에 보시면요. 이제 거스가 나 공항에서 나 햄버거 좀 먹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Augusta said, I'm gonna get a hamburger before we leave. 나 떠나기 전에 햄버거 하나 먹고 올게. Can I get you anything? 뭐 좀 사다 줄까? No, I said, 아니 괜찮아. But I really appreciate your refusal to give in to breakfasty social conventions. 근데 난 정말로 고맙게 여겨 너의 거절을. 아침 식사에 관한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널 정말 높게 평가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터스가 아침 식사로 스크램블드 에그가 아니라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모닝이 아니라 햄버거를 먹겠다라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아침 식사에 대해서 사회적 관습을 거부해줘서 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헤이즐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스크램블드 에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헤이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지 뜬금없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실존주의에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학습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우리는 다시 학습지로 돌아왔어요. Existentialism, 실존주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선행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함부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스탠다드에 의해서 나를 규범 지으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responsibility를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꾸려나가야 한다가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계란한테도 실존주의적 입장을 투영해보자 라는 것이지, 계란한테도, 우리 달걀한테도 꿈이 있다고요 라고 제가 여기 위에다 써놨잖아요. 계란도 분명히 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달걀한테도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줘 보자 라는 것이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이라고 써진 것은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그 부분들이에요. Why are breakfast food? 왜 breakfast food가 breakfast food예요? 스크램블드 에그가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브렉퍼스트를 딘으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스크램블드 에그를 딘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아까 헤이즐이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내려봤어요. Why does Hazel question about scrambled eggs as breakfast? 왜 헤이즐은 아침 식사로서의 스크램블드 에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 인데 아래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Hazel's questioning of the breakfast food, 아침 식사용 음식에 대한 헤이즐의 이 의구심은 보여주고 있어요. The way in which she thinks existentially about everything.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해서 되게 실존주의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This is not only because she is a teenager. 이것은 그녀가 10대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she is a teenager whose impending mortality makes her question the conventions in her life. 그리고 게다가 또 뭐 때문이냐면 그녀는 이러한 티네이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티네이저냐면 되게 임박한 죽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인생에 대한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인 티네이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좀 어려서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여서가 일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에 임박했다는 사실이 사회적인 관습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By questioning the exclusivity of scrambled eggs, 그 스크램블드 에그의 배타성, 그러니까 스크램블드 에그는 무조건 브렉퍼스트다 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헤이즐은 reflects her denial for being categorized as something or someone by the public eye. 헤이즐은 그녀의 이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카테고라이즈 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눈에 의해서 something이나 someone으로서 뭔가 이렇게 카테고라이즈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지? 뭔가 이렇게 어떤 범주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인데 쉽게 말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 계란 후라이지만 스크램블드 에그라고 해볼게요. 스크램블드 에그는 무조건 브렉퍼스트다
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들이 사람들이 그냥 딱 정해놓은 그런 가치인 거잖아요. 스크램블드 에그의 본질은 브렉퍼스트 용이야. 이렇게 스크램블드 에그의 이 용도를 딱 한정 지어버린 거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잖아. 스크램블드 에그는 사실은 우리 계란도 꿈이 있다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다른 게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 되게 멋진 런치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 스크램블드 에그는 엄청난 디너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스크램블드 에그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그런 레스폰시빌리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타인이 스크램블드 에그 너는 브렉퍼스트야 이렇게 규정을 내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삶이랑 이렇게 본인의 삶을 좀 투영해 보는 거지. 헤이즐한테도 누군가가 너는 암 환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또는 너는 곧 죽을 거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그거를 헤이즐은 되게 디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하고 싶은 거지. 거부하고. 그러니까 스크램블드 에그한테 너는 브렉퍼스트로만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래야 해? 라고 계속해서 퀘스처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존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이제 멋있게 명칭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헤이즐은 대중으로 이 타인의 시선이, 대중의 퍼블릭한 이런 어떤 컨벤션이 자신을 또는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어떤 것들을 categorize 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 짓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상태니까 이래야 해, 스크램블드 에그는 브렉퍼스트여야 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나이 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보면서 왜 브렉퍼스트여야만 해? 나는 브렉퍼스트가 아니라 그냥 스크램블드 에그 자체를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 브렉퍼스트 자체의 그 실존을, 존재의 그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이 계란의 꿈을 무시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우리 달걀도 꿈이 있다고요 써놓은 게 이런 이유에서예요.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스크램블드 에그를 바라본 거예요, 헤이즐이. 그러니까 근데 이 실존주의는 니힐리즘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르벤 하우튼한테서 영향을 받았겠지, 헤이즐이. 그래서 실존주의, 존재에 관해서,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인간에서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everything에 대해서, 모든 것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정의를 내려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해 라고 규범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스크램블드 에그까지 지금 퍼져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읽으시면서 뭐야 얘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스크램블드 에그 부분을 좀 가지고 왔고, 철학적인 사조 지금 우리가 크게 2개 했어요. 니힐리즘 하나 했고 existentialism 하나 했고,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이어가지고 이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existence precedence라는 말은 꼭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말은 정말 쓸 일이 많고, 본인의 내 인생도 내가 뭔가 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삶과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사회가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다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더 먼저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실존주의는 제가 여러분들 3월 달에 그 선생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패스트 읽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 패스트를 지은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패스트를 읽었거나 여기다 좀 써줄게요. 알베르 까미의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계약이 아니라 여러분 등교하실 때 그거 이렇게 종합 독서에 적어놓은 거 있으시면 그거 꼭 갖다 주세요. 예를 들면은 패스트 좋고요. 아니면 이방인
이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선생님한테 갖다 주시면 이 실존주의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 헤이즐 부분이랑 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잊지 말고 선생님한테 꼭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스크램블드 에그의 이야기를 왜 했냐라는 게 헤이즐이 이 실존주의적 관점으로도, 그러니까 니힐리즘에서 조금 더 뻗어나가가지고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뭔가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categorize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싫어, 그러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계란한테, 달걀한테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헤이즐도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선과 판단을 받았겠어요. 쟤는 아픈데 왜 저러고 다녀? 라지, 너는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좀 있지? 랄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뭔가 스스로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질려 있었을 거야. 그런 마음을 이 달걀한테도 좀 이렇게 뭐랄까 리플렉팅 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살짝 토픽을 바꿔가지고 밑에 거는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예요. Cross the Rubicon인데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다시 챕터 10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아까 이 햄버거의 앞장 그 43%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면요, 선생님이 여기다 단어를 달아놓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또 하나 알아두라고. Stepping across the Rubicon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뜻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다 라는 게 stepping across the Rubicon, or stepping across를 그냥 cross라는 동사로 써가지고 cross the Rubicon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헤이즐이 이제 그 금속 탐지기 같은 그 공항에서 이렇게 메탈 디텍터 여기 나와 있네요. 요거를 지나가야 돼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그때 코에 꽂고 있던 그 산소 탱크랑 연결되는 모든 이런 너빈스랑 튜브랑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되게 오랜만에 맨몸으로 엑스레이 머신을 통과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때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기분이 들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루비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cross the Rubicon이라는 뜻은 to do something that you cannot later change and will strongly influence future events. 네가 나중에 절대 바꿀 수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고 쓰냐는 거지. 이거를 왜 설명해 주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책의 표지 공부할 때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 했었잖아요. 시저로 우린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 표현이 줄리어스 시저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탈리아 지도인데,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고대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칼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공화정과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시저가 점점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막 모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보면 줄리어스 시저 장군이 걸 지방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인 로마 제국 본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본 정부에서는 공화정 시기였겠죠. 그때 당시에 이 귀족들이 시저가 너무 세지니까 쟤가 본국으로 돌아오면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음모를 꾸미던 그런 중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치르고는 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시저의 귀에도 들어갔겠지? 근데 시저가 걸 지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장군들의 그 룰이 있다면,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제국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무기를 모두 이제 놓고 그냥 딱
빈 몸으로 돌아오는 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역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시저는 그대로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 이태리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위에는 이제 산맥이 있으니까 못 넘어오고 루비콘 강을 건너야 거울지방에서 이태리로 넘어오는데 이 루비콘 강을 그대로 맨몸으로 무기 없이 들어오면 분명히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시저를 따르는 주변에 이제 장군 다른 추종자들이 이제 물어봤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저가 이렇게 말하죠.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말하면서 he crossed the Rubicon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무장한 채로 시저는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루비콘 강을 건넌다 라고 줄리어스 시저에서 그 상황에서 인용해서 그 표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신문 기사 같은 데서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줄리어스 시저의 일화에서 나왔던 표현이다 였고 아까 말했던 다른 표현 하나 더 하면 the dice is cast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표현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 이제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내 갈 길을 가겠어 하는 것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cross the Rubicon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해줄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Cross the Rubicon, 루비콘 강을 건너다. 그리고 그때 건너면서 시저가 했던 말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들 한 거고요. 시저가 남긴 말들이 명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말이 I came, I saw, I conquered 라는 것인데 원래 이 라틴어로 말하면 Veni, Vidi, Vici 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씁니다. Veni, Vidi, Vici I came, 왔노라, I saw, 보았노라, I conquered 나는 정복했노라, 이겼노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 역시 전쟁에서 숱한 승리를 거두던 이 줄리어스 시저가 했던 말이에요. 베니 비디 비치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시저가 이제 엄청 잘 나가서 이제 막 이 주변 일대를 다 이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지도 유럽의 일대들을 그러고 다녔을 때 이집트가 한참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 되게 잘 나갔었는데 이집트에서 약간 좀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카이사르한테 시저한테 선물을 막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시저가 자기 처소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선물이 왔어. 카페트가 하나 온 거예요. 엄청 멋있는 카페트가 하나 왔대요. 고급진 거. 그래서 대단한 걸 보냈군. 이렇게 하면서 카페트를 딱 이렇게 펼쳐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가 카페트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태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때 카이사르가 이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 사랑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시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다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런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 일대기들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들을 한번 꼭 책으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이 이 작품에서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Cross the Rubicon,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랄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랄지 이런 표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Cross the Rubicon이라는 표현을 좀 알려드린 것이고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도 살짝 해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은 생각해 보십시오. What are the Rubicon moments in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에서 루비콘과 같은 모먼트가 있었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뭔가 했던 그런 게 있었나?
뭐가 있었을까? 뭐 고등학교 선택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학년 선택 과목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게 뭐가 있을지, 또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루비콘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